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뉴스픽 시간이죠.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아주 재미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 참 마음에 들어요. 너무 노골적이죠. 자, 장제원 없는 장제원 사무실을 방문했다. 암행어사 이준석 이렇게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얘기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정 취소하고 외부 연락을 다 차단을 한 이준석 대표가 부산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그 윤핵관,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이런 부분들을 네. 저격하러 간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구 사무실에 왜 없느냐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그렇죠.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부산에 있다가 타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순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천에서 이제 결국 지역 방문 일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다음 일정이 광주는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대표실 공복 보좌역이 있는데 네네. 이제 화면 보이네요. 화면 보는 대로 장제원 의원 사진 앞에서 찍은 게 이게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런 오.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의미가 있네요. 좀 네. 설명 좀 한번 해볼까요? 저 사진에 대해서. 저 사진은 이제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인데요. 네네. 장제원 의원 지역 사무실을 찾아서 이제 관계자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건데 총 6장을 이제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 과정이 국민의힘 공식 당 채널이 아니라 공보 보좌역이 이제 친한 기자들한테 사진 6장을 보내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격려차 방문을 했고 네. 당원 증감 추이 그리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당직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나 잘 챙겨라 이거요. 네, 자꾸 보도에 윤석, 참고해달라. 후보 옆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뭐 일단 아직까지 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행보를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부산 그 장제원 의원 사무실도 방문했는데 거기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그러니까 해운대에 있는 그 정의화 의장 네, 하고 맞습니다. 같이 밥 먹었댔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또 하태경 의원 지역구라더라고요. 네. 하태경 의원 지역구와 장제원 의원 지역구를 이렇게 콕 찍어서 방문한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독단적이고 이런 캠프 운영 방식에 대한 반발은 분명한 것으로 읽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는 리프레시하러 부산을 간 것 같다. 당무 거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재충전을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굳이 무리해서 연락하지 않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덧붙여서 에이, 네.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너가 안 오길 바란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좀 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민주당 쪽에서도 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내가 윤석열 후보라면 지금 당장 바로 그쵸, 이준석 뛰어가겠죠. 대표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기 관리 측면인데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 측면이고 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비교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 2030 지지율, 네. 이제 남성 지지율 측면에서 이게 손해를 보는 게 분명한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걸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정님, 이수정 교수님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개명을 고려하신다는 이수정님. 이준석은 똑똑하긴 한 것 같아요. 대선 폭망 전에 미리 발 빼고 대선 후 본인 책임론이 불거질 때 그 불똥을 피하고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신 바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청률라님, 노영희는 이끌고 윤석열은 비키고 이준석은 따라라. 이거 좋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저를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네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후보가 이 대표의 여러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탄이 터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비단 주머니까지 그냥 몇 개 주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그냥 타이밍 맞춰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팽당했다 네. 이런 식으로 들려서 누가 이길지 궁금해요. 싸움 구경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죠. 곽상도 전 의원 화천대유 관련해서 50억
뭐 뇌물, 알선수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돈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구속영장 심사를 했습니다만은 기각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 판사가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요. 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묻는 재판부의 말에 이제 검찰이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근데 뭐 실제로 알선 행위가 없더라도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 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 법원에서는 이 같은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게 검찰이 이제 말을 한 게 김만배 씨를 만나서 2018년에 김만배 씨를 만나서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이 당시에 대가를 요구를 했고 그 증거로 영수증이 있다. 이런 게 검찰의 주장인데 이 부분을 이제 곽 전 의원 측에서 알리바이가 있다 제시하면서 네. 뭐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네. 이제 저게 될 구속영장 관련해서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 전에는 성명불상자로 이제 됐었는데 지금은 성명불상자가 아니라 정확히 그러니까 고발장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예, 그 대상자가 전에 작성이 공수처는 됐습니다. 손준성 검사 영장 범죄 사실에 성명 불상자가 작성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예. 썼는데 이제는 성명 불상자라는 말을 지우고 시육 검사와 이은 검사, 예. 뭐 지육 검사, 하여튼 그 이니셜을 특정을 해서 누군지 우리가 딱 알아보게 해놨다. 네. 그런데 손준성이 시켰다는 부분은 없어지고 예. 영장 범죄 사실에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은 봐라 그게 뭐가 특정이 된 거냐 이렇게 지금 놀려먹고 있다. 공수처를 놀려먹고 있다.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곽상도 전 의원 영장은 기각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네. 곽상도 전 의원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한 법조인들은 아마 없었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어제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곽상도 증거불충분 무죄, 무혐의 뭐 이런 얘기를 딱 들립니다. 네. 검찰 누가 봐도 뻔한 건데 이렇게 부실하게 했다는 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곽상도 전 의원은 그렇지만 이제 손준성 검사 공수처에서 지난번에 김웅 의원 압수수색 한 것 영장 절차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취소되기도 하고 정말 굴욕의 역사를 쓰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만약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정말 치욕의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서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번에도 손준성 검사 영장 뭐 지금 본인들은 사활을 걸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부실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걸 가지고 영장 발부한다? 판사도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다만 손준성 검사 너무 거짓말 많이 했고 불성실했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영장 발부 담당하는 판사님 입장에서 너무 엄격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채널A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1일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인데요. 네. 27일 조사가 있었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내년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35.5%, 또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34.6%입니다. 그래서 격차가 0.9%포인트인데 네. 첫 번째 처음으로 이제 이런 조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동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열세를 보였었는데 그 뒤에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부유세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도 보이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점차 오름세로 회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최근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이렇게 두 명의 이름만 계속 오르락내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망원 쪽으로만 흘러 나오면서 네, 맞아요. 이게 결국에 하락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20, 30대 이쪽에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를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40대에서 2배 정도 가까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주요 지지층은 60대 이상인데 네. 60대 이상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흥미로운 게 설문 응답자의 55%가 배우자의 호감도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비호감이 38.7%였고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비호감이 56.7%로 나타났습니다. 그거 뭐 또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보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조금부터 안 했습니다. 같은 했어요? 조사네요. 같은 조사예요? 네. 네. 자,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5.5%로 지금 나와 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것이 34.6%. 물론 오차범위 내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게 골든크로스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인 거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 이제 올라갈 일이 더 많아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지금 조금 내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거를 봉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요점인 것 같아요. 요 얘기는 지금 또 우리가 좀 보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요. 김영호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정권 교체라고 하는데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지 단순 막연한 정권 교체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건지 윤석열 총장은 왜 그러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최소한 국민을 우롱하거나 속이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열망이 크다고는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상당히 높아요.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부동산 때문이라 그래요.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0.1%도 내놓기 싫다.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민주당이 엄청나게 무슨 큰 잘못했는지 이거예요.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당이다. 왜 니네는 그렇게 공정을 부르짖으면서 공정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내로남불로 따지게 되면은 야권 만만치 않습니다. 훨씬 크죠. 그런데 여당이나 정부 쪽의 내로남불은 10이라고 한다면 저쪽의 것은 제가 보기엔 100인데 100은 욕을 안 하고 10을 욕을 한다는 거야. 물론 그만큼 기대가 커서 실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100% 완벽하고 순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진짜 실체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욕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100에 잘못 안 넣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보시라는 거죠. 제가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도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